우선 당장 걱정되는 거는 증시인데 환율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환율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고 변수가 워낙 많아요. 아무리 나쁜 네 가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호재 하나가 이 네 가지를 다 씹어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뭐가 등장하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가지는 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나쁘다,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단지 객관적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 썼던 책이 환율 전쟁이라는 책이었고 2026년 경제 전망에서 가장 키워드를 뭐로 꼽을 거냐 환율을 꼽았었습니다.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환율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상단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외환 당국이 좀 많이 화가 난 모습인데 투기 거래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무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들도 달러를 안 내놓는다. 그러니까 외화벌이한 돈을 국내로 가져와라. 저번에도 환율 안 좋았을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면은 세금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도 나왔는데 그게 조금 더 확대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 못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의 추정입니다. 지금 악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호재 하나가 있는데 이 호재 하나가 상쇄가 되면서 정말 천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 전쟁 책도 썼지만 이 환율에 대해서 안 좋은 요소들도 몇 가지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기업이 메모리 호황으로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300조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600조 원의 돈을 벌어들여요. 참고로 여긴 대부분 수출이기 때문에 달러로 가져옵니다. 매출로 치면 더 많이 가져오겠죠. 근데 영업이익으로만 봤어요. 그러면은 600조 원이 1년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인데 600조 원이면 딱 그 정도 됩니다. 두 기업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만큼 달러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 갖고 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호황이 길게 간다면 환율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일본 금리 결정이 6월 15일이고 미국이 6월 18일입니다. 일본이 엔화율이 지금 160엔을 넘었는데 160엔 넘을 때마다 이벤트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이라던가 뭐 좀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최근 그러니까 환율을 급등시키고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환투기 세력, 뭐 헤지펀드 세력 이런 건데 여기서 파생 이득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일본을 건드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국도 영향을 같이 받아요. 환투기 요소들이 한국에도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차단하는 강력한 정책들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해외 투자, 금리 격차, 유가 상승, 외국인 주식 매도 안 들어와야 될 것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아프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채권 순매수 지금 그 순 금액이 작년에 1,400억 달러였는데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 정도의 현금이 해외로 나간 거니까 상당히 컸었죠. 올해 4월까지도 342억 달러니까 이제 50조 원 정도 돈이 해외로 나간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지금 4,279억 달러니까 8% 정도 해외로 투자로 나가게 된 거죠. 순유출입니다. 그럼 이 돈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된다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번처럼 당근책으로 서로 윈윈하는 형태로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우리나라 법인세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아픈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면서도 데려올 요소들이 있거든요. 국내 증시를 방어하면서 해외 주식을 파는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돈이 원래는 들어와야 되는데 국내 증시가 오르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나가지만 들어오는 게 더 많아져서 일반적으로 증시가 오를 때는 환율이 안정화가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올해만 100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요. 우리는 또 해외로 투자 순유치를 하면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이 된 거죠. 플러스 돼야 될 상황이 마이너스로 바뀐 겁니다. 두 번째는 금리 차인데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압박받는다고 했잖아요. 늦게 하려고 최대한 버티지만 아마 이번에 못 버틸 것 같아요. 참다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로 봅니다. 호주, 캐나다, 유럽 모두 금리 인상 중이고 금리 인하를 고민했던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죠. 근데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물가가 튀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도 금리 인상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압박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죠. 6월 18일에 이제 연준 점도표가 나오는데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쯤으로 위원들이 생각하는지 그리고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를 알려주는데 이게 우리 예상보다 좀 높거나 빠르면은 시장에 공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동산, 기업 대출, 자영업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에 상당한 부담을 주겠죠. 만약에 미국,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 버틴다? 금리 차로 인한 자금 유출 압박도 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원유 수입액인데 이란 전쟁으로 안 내도 될 비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해도 될 것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꼬여버린 거예요. 원유 가격 상승분인데 작년 684억 달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50억 달러 이하 돈이 나갔었죠. 근데 4월에 70억 달러의 돈을 썼습니다. 40%가 증가했죠. 그럼 올해 122억 달러가 추가로 나갈 거로 볼 수 있어요. 이 유가가 90달러 위에서 논다면은 그럼 외환보유액의 약 3% 정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유가가 90달러 있을 거라 생각해? 라는 퀘스천이 붙었어요. 엑스모빌 대표도 경고를 했고 전쟁 이후에 3개월간 우린 재고를 썼기 때문에 유가가 90달러지 이거 다 써먹으면 이제 문제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인데 러시아 것도 써먹었죠. 중국은 비축해놨던 것들을 지금 계속 써먹고 버텼는데 저번에 좀 과하게 비축했던 것들이 전쟁 터지고 다 거의 써먹으면서 이제는 정상치로 수입을 해야 돼요. 미국은 이제 비축분이 최저치로 떨어졌으니까 수출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수입량을 정상으로 늘려야 되고 공급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고 그럼 8월쯤에 유가가 얼마로 갈 거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미국이 조금 손해보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짓지 않겠냐 뭐 이런 변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8월 유가가 좀 끔찍하긴 합니다. 그럼 상상대로 된다면 CPI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고 다시 금리 인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번째는 외국인 코스피 매도인데 요게 좀 억울한 것도 있죠. 이거 왜냐면 증시 상승기에는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팔고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 4조 6천억밖에 매도 안 했습니다. 외국인들 거의 안 팔았어요. 근데 올해 반년도 안 돼가지고 100조 넘게 팔았습니다. 5거래일 동안은 20조를 팔았어요. 만약에 이 속도로 4주 연속 팔면 한 달에 80조 원을 파는 건데 이거는 감당하기 좀 빡세죠. 그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거세게 팔고 나가느냐 이건데요. 그 이유가 코스피가 다른 나라 대비 월등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두 기업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외국인들 포트폴리오에 한국 비중 또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과다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비율을 줄여서 맞춰야 되는데 이거 맞추려면 꽤 팔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팔고 나가면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니까 외화 순유출이 벌어진죠. 그럼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냐 아니냐 알 수가 없지만 좀 더 팔지 않겠는가로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또 오르면은 달러 표시 가격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니까 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런 면에서 지금은 흐름이 좋지 않다. 근데 외국인들은 웃긴 거는 증시가 떨어지면 또 잘 안 팝니다.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도 잘 안 팔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번에 3월 이란 전쟁 때도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해외 주식을 안 사요. 그럼 증시가 조정이 난다라 가정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 금액이 싹 준다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던가 이러면서 어느 정도도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해외 투자 순 매수액과 외국인 순 매도액을 합치면은 지금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외환 보유액의 23%인데 이게 1월부터 5월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이 속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면서 끔찍하다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호재 하나가 이걸 상쇄시켰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에 맞물려서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였다라는 거죠. 엄청난 달러가 나갔는데 엄청난 달러가 딱 들어오는 시기랑 딱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큰 돈 나갈 시기가 생긴 겁니다.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와 합의금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3억 정도 나오게 생겼는데 갑자기 아빠가 나 복권 당첨됐다면 3억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퉁칠 수 있는 날이 있다니 이게 벌어진 겁니다. 이 메모리 호황이 사이클이 아니고 길게 가는 구조적인 신호다? 그러면 한국은 연간 600조 원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만 쳐도 4천억 달러가 매년 유입이 되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 반대로 AI 호황이 끝나고 메모리 가격 떨어지고 인프라 호황이 수그러들면은 국내 기업이 달러 벌어들이는 능력이 급감하게 될 거다. 그때쯤 되면은 해외 투자 순유출이 감소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또 줄어들면서 또 밸런스가 나오더라. 그래서 환율이 뭐 앞으로 나쁠 겁니다, 좋을 겁니다 예측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새용지마처럼 나쁘기 때문에 들어오고 좋기 때문에 나가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완충제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가지고 무리하게 베팅하지 말아라가 지금 출렁이는 변수 사이에서 지금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정책에서 내가 수혜를 보려면 뭘 사던가 뭘 팔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짧게 보시면서 나가는 게 환율은 차라리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증시 월요일 시작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충격이 적기를 기대하고 있고 원래 월요일은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라서 또 어느 정도의 타격감을 상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뭐 트럼프가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을 때쯤 되면 또 호재를 하나씩 내주거든요. 트럼프발 호재가 혹시 나올 수도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월요일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